이 가족 구성이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언니는 병중이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5명의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가 있지? 2016년 3월 15일 화요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의 한 병원으로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대원들은 서둘러 의료진에게 환자를 인계했습니다. 이송용 침대가 헝한이 남을 정도로 환자는 작았습니다. 만 2세의 남자아이 심군.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측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겨우 27개월을 살다간 짧은 생. 사인은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 등 심각한 내부 장기 손상. 의료진은 아이의 상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 나이 때 아이에게서 이렇게 광범위한 내부장기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췌장이 완전히 절단되려면 교통사고 수준의 강한 외부 충격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낙상이나 사고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아이의 몸 곳곳에서 발견된 멍자국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즉시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병원에 온 사람은 28세의 여성 한지선 씨. 그녀는 극도로 혼란스러워하며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고만 반복했습니다. 신구는 당일 오전 어린이집에 갔다가 귀가했습니다. 분명 어린이집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아이가 집에 도착해 얼마 후 심한 부상으로 결국 사망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한지선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 씨는 아이의 이모였습니다. 그녀는 언니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집에는 아이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언니 부부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한지선 씨의 언니는 희귀병으로 오랜 투병 중이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을 사실상 지선 씨 혼자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니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형부는 생계를 위해 일을 나가야 했기 때문에 양육의 부담이 고스란히 한지선 씨에게 집중됐던 겁니다. 5명의 아이를 홀로 돌보는 부담, 그 스트레스가 학대로 이어진 것일까? 의료 기록을 확인해보니 심구는 10개월 무렵인 2014년 10월 20일 병원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완골 골절로 치료를 받았던 심군. 아이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만약 학대가 있었다면 같은 집에 사는 언니는 이를 전혀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언니가 학대의 주체였던 것일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지만 지선 씨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그 이상의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지선 씨의 입이 열렸을 때 세상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건 자신과 언니 부부가 있는 그 집에서 오래도록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6년 3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이 사망한 아이가 2013년 12월생으로 사망 당시 27개월이었고요. 90cm 키에 13.5kg의 몸무게였습니다. 당시 아이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상처 같은 것들이 보였었는데 낙상이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장기 손상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췌장이 절단될 정도는 단순 타박으로는 불가능하죠. 아무런 어떤 보호 없이 밟히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쾅 하거나 그래야지 순간적으로 충격이 탁 그것도 엄청난 이런 형태가 있어야지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밟혀서 충격으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학대죠.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웬만하면 췌장 절단이란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 면에서는. 네. 아이 몸 곳곳에 이제 멍자국도 역시나 그런 시그널로 좀 보여지는 반복적, 상습적 학대, 지속적으로 맞고 그 다음에 2014년 10월에 있었던 상완골 골절이라고 하는 이거는 뭔가 부딪히거나 어딘가에 내동댕이 치거나 그래서 부러진 거죠. 그 과정이 반복됐다고 하면 이건 아동학대죠. 장기간으로 있어 왔다라고 좀 의심되어지고 당일날 오전에 어쨌든 어린이집에 갔다가 귀가시켰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뭐 그런 징후들에 대해서는 신고는 없었고 오후에 갑자기 데리고 갔었다라고 하면 오후에 뭔가 발생했다라고. 그렇죠. 어린이집에 갔다가 귀가한 후에 네.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게 집에 이제 이 언니 부부 그리고 이제 한지선이라는 가명의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5명의 아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가 되게 이상하죠. 네. 5명의 아이를 어떻게 케어를 해요? 혼자서. 네 쌍둥이도 부부가 허덕거리면서 하는 게 네. 보통의 일인데. 언니도 희귀병 투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예. 이 가족 구성이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언니는 병중이고 형부가 활동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5명의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가 있지? 연예인 남보라 씨는 13남매 얘기하지만 그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지. 네. 2010년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낳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한지선 씨가 3주간 침묵을 하고 버텼거든요. 이게 뭔가 얘기를 안 하고. 이 긴 침묵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네. 그렇게 침묵이 길지 않습니다. 변명을 많이 합니다. 때리긴 때렸다. 그런데 훈육 뭐 차원에서 했다. 아니면 뭔가 그런 건 아니었다. 그렇게 심하게 안 했다. 그렇죠. 네. 근데 침묵이란 건 사실은 이런 아동학대 가해자한테는 거의 없죠. 드물거나. 네, 심리적으로 좀 반박하고 싶어하고 변명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심리가. 왜냐하면 자기가 양육했다. 네. 직접. 그럼 뭐 분명히 당연히 할 말이 많죠. 예. 그렇다면 이면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요. 이 3주 후에 한 씨가 침묵을 깬 순간 굉장히 충격적인 진실들이 밝혀지는데요. 대체 이 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16년 3월 15일 아이가 사망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경 한 씨는 27개월 심군이 분유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습니다. 그대로 심군을 어린이집에 보낸 한지선. 그리고 오후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심군에게 본격적인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한지선 씨는 거실에서 아이의 복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심군이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쫓아가서 다시 복부를 밟고 걷어찼습니다. 심군은 극심한 고통에 구토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토를 한 뒤에도 3차례나 더 발길질을 했습니다. 복부를 집중적으로 가격당한 아이는 결국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폭행으로 인한 학대, 살인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은 아이의 친부인 심종수 씨도 체포했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였습니다. 5명의 아이가 있는 집, 친부 심 씨는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7살 첫째에게 벽시계의 시간을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한다는 이유로 벽시계로 아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고, 둘째가 공부를 안 한다면서 뺨을 때리고 애들한테 그 원산 폭격 아시죠? 바닥에 뒷짐지고 머리 박게 하는 거. 심 씨는 사망한 심군이 1살 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아용 좌변기에 앉히고 못 일어나도록 효자선과 파이프로 고정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심군이 사망한 것은 친부 심 씨의 폭행 때문일까? 경찰은 이모인 한 씨에게 대답을 듣길 원했으나 한 씨는 3주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 발로 쳤다는 초기 진술 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을 때 한 씨는 충격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죽은 X는 제가 낳은 아이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수사진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 씨는 아이의 이모였고 아이의 부모는 한 씨의 언니 부부였습니다. 분명 출생신고도 심 씨의 아들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씨가 계속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언니 애가 아니고요. 제가 낳은 아이가 맞아요. 애 아빠는 저희 형부 심종수입니다. 언니 부부는 2005년 동거를 시작해 2007년 첫째를 낳았습니다. 한 씨는 그때부터 언니 부부가 있는 완도에 종종 놀러가 언니 대신 조카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8월 둘째를 임신해 힘들어하는 언니 대신에 조카를 돌보고 있었던 지선 씨. 그때 뱃일을 마치고 돌아온 형부의 눈에 잠들어 있던 처자가 보였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나이 19세인 고등학생 때부터 형부인 심종수가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태어난 아이가 바로 순진 아이라고 했습니다. 지선 씨의 충격적인 진술에 심 씨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까? 숨진 애가 내 자식이라고요? 걔는 처제가 동네 사람이랑 윤간해서 낳은 애예요. 동네 사람들이 걔를 돌아가면서 먹었어요. 내가 걔가 미혼모야 딱 해가지고 호적에 넣어줬는데 무슨 말입니까? 양쪽의 주장이 전혀 달랐습니다. 결국 경찰은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한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가 공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발로 차고 뭐 구토를 했는데도 더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이런 공격과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 너무 지나치죠. 27개월인데 분유를 훔쳐 먹었다고 때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분유를 몰래 먹었다는 거예요. 네. 분유를 안 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5이니까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그렇죠. 동생의 것을 뺏어 먹었다고 때렸다. 뺨을. 동생 걸 뺏어 먹는다고 뺨을 때리나요?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발로 차고 막 그러는 건 너무 지나치게 폭력적인데? 근데 이 집 자체가 이 친부 심 씨가 되게 폭력적인 그러니까요. 학대 행위를 애들에게 해온 뭔가 이 사람의 심리 사회적 상태가 그런 폭력성과 연관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폭력성이 용인되면은 네. 그 주변에 있는 누군도 폭력성을 따라하는 거죠. 그죠? 애 아빠가 때렸으니까. 그렇죠. 애 네. 아빠가 때렸는데 나도.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폭력의 전이면서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애 엄마든 애 아빠든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 한 씨란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관계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도 네. 학대적 폭력이란 거는 에스컬레이션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대 때려도 그 다음은 10대 때리고 밟히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한시란 사람의 심리 상태가 이상해요. 너무 세요. 폭력이. 이 사람 한지선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형부가 자신을 성폭행을 했고 계속했고 이게 친족 간간이죠. 네. 그리고 이 죽은 심군도 형부애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이건 친족 성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낳은 아이를 입적한 거예요. 심종수가 네. 아이를 자기 호적에 넣었다. 그렇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심종수의 주장은 뭐 애가 좀 처제가 해프고 동네 사람들이 걔를 막 함부로 성적으로 대하고 그랬었다. 밖에서 나온 애를 내가 미혼모라서 호적에 넣어줬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DNA 검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이상하죠. 말도. 처제가 불쌍해서 미혼모라서. 아니 그게 아니죠. 그러면 그 아이를 입양 보내면 되잖아요. 미혼모 시설에. 네. 보통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걸 굳이 입양했다? 경제적 능력도 없으면서?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러면 차라리 그 한 씨의 말이 더 맞죠. 자기 새끼니까 쥐가 입양했겠지.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게 더 타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태. 네. 근데 이게 또 되게 이상한 게 언니는 희귀병이고 네. 동생은 되게 좀 정신적으로 이상해 보이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형부라고 하는 심종수가 둘을 다 통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한 씨와 심 씨의 엇갈리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서 있었던 진실이 무엇인지 이후 상황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9살의 나이로 언니 아이를 돌보러 갔다가 형부 심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지선. 다음에 지선 씨는 임신을 했고 가족들과 상의 끝에 낙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형부의 아이를 임신해 낙태를 했다는 소문은 작은 시골 마을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심씨 부부는 더 이상 완도에서 살 수 없게 됐습니다. 2010년 4월 한지선을 남겨두고 서울로 이사했고 2011년 7월에는 김포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그러다 한지선을 불러들여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의뢰했던 죽은 아이의 DNA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숨진 신군은 심종수와 한지선 사이에 태어난 친자가 맞았습니다. 이에 심씨는 처제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2010년 처제를 임신시켰다는 소문에 고향 완도를 도망치듯 떠났던 심씨 부부. 지선씨는 그대로 완도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2년 전남 강진에서 지선씨는 한 남자를 만났고 그의 8월경 딸을 출산하고 다음 달 9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혼인까지 했으나 둘 사이는 그닥 좋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 지선씨와 형부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의 관계에선 일반적이지 않은 의심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 한씨를 의심하고 있던 사이에 형부가 직접 강진으로 내려왔습니다. 형부 심씨는 처제의 남편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이 때문에 남자 쪽에선 이혼을 요구하며 대신 딸은 강진에 두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지선씨는 시댁의 요구대로 딸을 강진에 두고 홀로 집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3달 만, 딸을 낳은 지 4달 만의 일입니다. 갈 데가 없었던 지선씨는 김포에 있는 언니 부부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언니는 2 아이가 있었으나 루푸스 질환 때문에 제대로 몸을 쓸 수가 없었고 동생 한씨가 언니 대신 집안 살림과 조카 양육을 도맡아 했습니다. 언니는 아팠고 심씨 역시 2011년 11월 뱃일을 하다가 머리를 크게 다쳐 뇌출혈 등으로 장기 입원을 했습니다. 지선씨가 홀로 집안을 이끌어야 됐던 상황. 그런데 2014년 1월 장기 입원을 하다가 외박 허가를 받고 김포 자택으로 들른 심종수. 그의 눈에 잠들어 있던 처제 지선씨가 보였습니다. 또다시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한지선씨는 수차례 낙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씨가 심씨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죽은 심군 1명이 아니었습니다. 5남매로 알려진 심씨의 자녀들 중 사망한 셋째 아들 외에도 넷째, 5째, 이 3아이 모두 심씨가 한씨를 성폭행해서 낳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허위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씨의 아내, 그러니까 한씨의 언니가 낳은 것처럼 등록된 겁니다. 법적으로는 언니의 자녀였지만 실제로는 한씨가 낳은 아이들이었습니다. 2013년 한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이번에 사망한 심군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넷째, 2015년엔 5째를 낳았습니다. 단기간에 3차례의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것입니다. 검찰은 심씨에게 숨진 셋째 아들을 임신시킨 행위만 강제성을 띤 성폭행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태어난 2명은 강압적인 성폭행으로 낳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부와 처제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자 아이를 낳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네,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 그런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씨 같은 경우에는 19살 때 첫 범죄가 시작됐다고 주장을 하고 심씨는 뭐 계속 부인을 하다가 뭐 DNA 확인되니까 나를 먼저 유혹했다라고 뭐 진술을 바꾸기도 하고요. 이후에 뭐 이게 고향 마을에 소문나고 이사가고 이런 그 일화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네. 상황을 보면 심종수가 네.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처제인 네. 이 한씨를 성적으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던 거죠. 네.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뭘 했는데 한씨에 대한 어떤 일종의 미련 같은 걸 못 버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은 한씨의 혼인신고한 남편을 의심을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심종수가 오히려 거꾸로 한씨의 시댁 네. 그래서 행패를 부리고 강진. 네.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그 혼인 관계를 파탄낸 거잖아요. 네. 이게 너무 이상한 그러니까, 제가 가장 네. 이상했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가 뭐 성폭행해서 떠나서 결혼하고 살면 뭐 내가 안 들키면 되지라고 정도에서 끝나면 몰라도 그렇죠. 거길 쫓아갔다는 건 되게 특이한 행동처럼 그렇죠. 보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네. 오래전부터 네. 그러니까 이 한 씨가 청소년 때부터 성적으로 통제를 해왔던 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까지 3까지 낳게 한 거잖아요. 이 현행법상으로는 심리적 통제에 의한 성적인 공격을 네.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씨 변호인이
검찰은 형부의 성폭행을 친족에 의한 단순 강간으로 받고 딱 3차례로 특정했다. 위축된 한 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형부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범위에서 기소한 듯하다라고. 그렇죠. 이건 직접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이 한 씨를. 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범죄의 구조 자체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쭉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뭐 중에 하나가 언니도 그렇고 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을 사람 관계된 뭐 친인척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도 이 한 씨가 심 씨가 이 거대한 성적인 제국을 만드는 사이에 뭐 말리거나 신고하거나 뭐 어떻게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걸 친족 성범죄의 비극이죠. 친족 성범죄가 벌어지면은 동네 사람 눈, 주변의 눈 때문에 쉬쉬하다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뭐 낙태시키거나 조용히 그냥 해서 그것을 떠나게 해서 그 예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빈도와 높은 형태의 친족 성범죄, 가족 성범죄가 벌어졌고 네. 그렇게 대충 무마시켰는데 네. 2010년도 이게 2010년 후반 이렇게 오면 이렇게 못해요. DNA 검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출생자에 대한 관리 때문에 네.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한 씨의 심리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방치를 한 거는 한 씨 부모든 심 씨 부모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방치를 한 거죠. 네. 범죄적 방조죠. 이 심종수라는 놈 나쁜 놈이지만 네. 그 심종수의 부모나 한 씨 자매의 부모는 진짜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거 버린 거잖아요. 자, 사망한 심군에 대한 공격은 한 씨가 한 것이 인정이 되었고 넷째와 다섯째 출산 관련돼서는 성폭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한민국 검찰, 과연 재판은 제대로 결론이 날지 이 비극적 사건의 마지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두 아이의 출산에 관련해서 심 씨의 강제적인 성관계를 불인정하자 지선 씨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지선 씨는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씨는 내가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게 아니다. 형부가 힘으로 제압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자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14년에도 성폭행을 당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한 씨가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선 씨는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전체 지능지수 54점,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친족 간 성폭행은 피해자가 범행 시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범죄 사실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언니 등 남은 가족 걱정 때문에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한 씨는 단기간에 여러 차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도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해 살림과 양육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을 앓게 됐습니다. 지선 씨는 심군에게 모유 수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창피해서 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지선 씨는 2008년 고등학생 때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언니와의 사이가 멀어지고 친척들에게 혼날 것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긴 시간 고통을 감내해온 지선 씨. 그 사이 형부는 끊임없이 지선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지선 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형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막상 자신의 아이 심군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 창피했다는 것일까? 아니 정작 이 일들이 누가 창피해야 할 일이었을까? 아이의 친부이자 처제를 성폭행했던 심종수는 2014년 8월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면서 집안일을 방치했습니다. 하는 일이라곤 자식들의 학대와 처제, 성폭행이었습니다. 한 씨는 자신이 양육하던 아이가 점점 형부 심 씨를 닮아간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자신에게 성폭행을 가한 심 씨의 얼굴이 떠올랐고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3월 15일 한 씨는 자신의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아이는 27개월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왜 가해자인 심 씨가 아니라 무고한 아이에게 분노를 폭발시켰던 것일까?
지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훈육 목적, 체벌의 수준을 가늠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판에서 동기에 대한 참작은 가능할까? 처제와 형부는 각각의 죄목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씨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전체 지능 지수가 54라고 굉장히 좀 낮은. 그렇죠. 네. 경계선에서도 좀 미달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특수학교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설까지는 아니어도 좀 돌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한씨 자매는 부모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냥 친척들만 주면 이게 뭐 어차피 그 완도라는 데가 그런 친척들이 같이 사는 데기 때문에 네네. 이 좀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리고 2000년도 중반이어도 비슷한 복지 시설이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그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네. 별 그 의미를 안 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시스템에서. 네. 그러니까 그냥 동네 바보 형태로만 방치를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떤 것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그 심종수란 놈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이런 비극이 결국은 지적장애 아동 청소년을 이렇게 사회에서 방치한 네. 때문에 당연히 그걸 보고 심종수는 노리고 네. 성적인 공격을 계속한 거고 네. 그 상태에서 결국은 낙태를 반복하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그 아이를 돌보는데 자신이 당한 범죄의 결과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은 사례가 존재를 합니다. 자신이 강간에 당해서 난 아이들을 그 친모가 학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지만 상당히 존재를 이렇게 잘 그 케어가 안 될 경우에는 네. 근데 거기다가 집안에 갇혀 있고 다른 도움을 못 받고 폭력의 네. 공간에 그대로 방치돼 있어 갖고 네. 또 지능 지수가 낮고 그러니까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지 양육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폭력이 몸에 그 침습된 거죠. 네. 결국은 그 아이가 그 피해자가 된 다 피해자인 거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아프고 눈에 밟혔는데 창피했다. 아이의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창피해서. 라고.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을 주변에서 다 감추려고 했잖아요. 친척들이나 주변에서. 네.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범죄 피해자인데. 근데 자기가 모든 걸 다 감내하고 뒤집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창피해하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네. 그게 아이한테 감정이 전달이 된 거죠. 네. 투사가 돼서. 네. 결국은 그렇게 전이가 됐고 그것이 폭력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전이가 된 거죠. 네. 이 지금 언니 역시 동생이 장기간 성폭행을 당해오고 출산해오고 있는 것을 알았으나 방관한 이유가 있다는데 이 언니도 지능 지수가 낮고 또 자립할 경제력이 전혀 없고 또 루푸스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어서 침묵을 했었다라고 이제 판결문에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장애인 복지관 같은 데서 잠깐 있었을 때 네. 그 지적장애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적장애 여성을 동네에 그 좀 한다고 하는 어른 놈들이 5, 60대 되는 놈들이 돌려가면서 집단 강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뭐 봉평에서 있었던 사건 다룬 적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도 네. 그렇게 낳은 아이의 남자아이는 네. 태중에서 죽어요. 근데 여자아이는 그 지적장애를 그대로 받아갖고 태어나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되냐면 그 자매로 태어나면 여자아이는 지적장애 자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장담은 할 수 없지만은 이 시골 공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네. 이렇게 버려진 지적장애 여성들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한동안 크게 난리 난 적이 있었죠. 네. 그 5, 60대 놈들을 한 10여 명을 다 잡았는데 다 변명하고 쟤들이 유혹을 했다는 둥 뭐 그리고 돈을 줬으니까 성매매라는 둥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걸 조사하는 경찰 놈들은 다 그 친척의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조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 동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그 사건들의 연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뭐 안타까우나 한지선, 심종수 두 명에 대한 재판이 따로 뭐 각각 이제 판결이 나오는데요. 그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보험장터 분석 요청하면은 보험료 줄이고 보장 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싸지는데 어떻게 혜택이 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요. 그 비결은 바로 할인형 보험이지. 가입할 때 건강하면 할인받고 1년 동안 수술 입원이 없다면 최대 9년 동안 매년 할인받는 게 할인형 보험이지. 아, 그래서 보장이 같아도 더 저렴해질 수 있군요. 근데 보장이 느는 건요? 요즘에는 치료비 보장이라고 표적 항암, 중입자 방사선, 로봇 수술처럼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요런 건 보험장터 전문가한테 도움받으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거긴 일반 설계사가 아니라 교육센터에서 근무했던 팀장님들 많다면서요? 보험장터는 여러 보험사를 비교할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확 늘릴 수 있다고. 1544-5788 전화해보라고.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을 친구 추가해서 문의해도 되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 전문가의 합리적인 보장 분석 신청하세요. 먼저 한지선 씨에 대한 재판 판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한의 지적 장애와 산후 우울증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한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갖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밟았다는 공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한이 형부인 피고인 심으로부터 강요당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로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혼자 5아이의 양육과 살림을 도맡아 하며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판단한다. 징역 4년,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너무 이 한지선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죠. 사실 이 범죄의 모든 원인은 아까 심종수와 그 친척들의 방관이었는데, 그리고 지적장애로 가스라이팅이 돼서 통제가 돼서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글쎄, 이거는 똑같은 사건이 미국의 어떤 주에서 벌어졌으면은 이 경우는 무죄가 나거나 아니면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연결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단화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조금 억지로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교도소 가게 되면 아마도 주변에 나쁜 친척들과 인간들로부터 벗어나서 최소한 국가가 제공하는 다른 거에서 새로운 환경에 사면은 저는 교도소라는 처벌 공간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한지선이라는 사람은 전혀 케어를 받은 게 없어요. 국가로부터도 친척으로부터도. 오히려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처벌의 공간으로서 교도소가 아니라 나쁜 거로서도 격리 공간으로서 그렇게 이용이 되면은, 그렇게 됐으면은 오히려 한지선 씨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밝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치유의 공간이 될 수가 있다. 네, 여기 좀 모순적이죠. 사실은 집행유예 같은 걸 받고 쉼터라든가 다른 어떤 이 시설 속에서 보상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를, 근데 우리는 사법부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최악에서 최선을 선택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심종수 관련된 판결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심은 조카를 돌보러 왔던 19살 처제를 강제로 범했다. 성관계 시 전혀 피임조차 하지 않아 피고인 한을 임신시키고 낙태하게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으며 피고인 한으로 하여금 3명의 아이를 출산하게 하였다. 피고인 심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자백하면서 이 사건 모두 자신의 잘못이고 처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한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심은 수사기관에서 처제가 먼저 나를 유혹했고 당시 동네 사람들이 처제를 돌아가며 따먹기도 했다는 등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 피고인 한은 피고인 심의 위 같은 변소를 듣고 커다란 충격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심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 특별법에 관해 징역 8년, 아동학대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이 됩니다. 이게 1심이고 2심에서는
그나마 있었던 아동학대에 대한 징역 6월이 무죄로 감형이 돼서 최종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 남게 됩니다. 지금 이게 재범 위험성만이 아니라 PCLR에서 이놈이 그 22점이 나왔어요. 네. 상당히 높다기보다는 의미 있는 점수가 될 수 있는 거고. 교수님이 늘 말씀하신 위험하다라고 하는 예, 사기성이 높죠. 네. 사기성이고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네.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는 징역 4년이고 이놈이 8년이에요. 네. 친족 강간으로 이 모든 건의 이 원인이 됐고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식의 사법은 이건 무의미하고 욕먹어 싸죠. 자신의 처제를 강간했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강간했다고 하면은 이건 최소한 20년 이상이 나와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네. 낳은 아이만 3명이고 낙태한 아이는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뒤에 넷째 다섯은 아예 공소 제기도 안 된 거고 네. 그럼 이 검사들이 뭐 한 건지 그 다음에 성폭력 특별법 8년 그러니까 요거만 8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아동학대도 반복했는데 그것도 이제 무죄가 됐고 그런데 이제 이놈이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수작을 쓴 거죠. 내가 잘못했고 처제는 잘못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이 판사가 너무 관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진짜 엉망진창 재판입니다. 이놈은 실제로는 20년 이상 받아야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이들이 지금 4명이 더 있다는 이 얘기잖아요. 애엄마도 지적장애면은 분명히 판사들은 그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놈한테 양육을 받는 아이들은 또 아동학대 상황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친권 박탈을 안 했기 때문에 출소하면 자기 애라서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참 이런 거 보면 참 너무 좌절감이 많이 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범죄에 대한 틀과 네. 실제 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의 형사법에서의 범죄가 너무 괴리가 너무 심해요. 지금 이 언니도 그렇고 한지선 씨도 그렇고 이게 심종수라는 사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지금 학대, 그렇죠, 예. 성적 학대와 그냥 여러 가지 학대, 정서적 학대를 당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그렇죠. 예. 아,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네. 그리고 그 언니라는 분도 네. 글쎄 참 갑갑합니다 이게. 한지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만기 출소라면 2020년 출소가 되셨고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심정수라는 놈한테 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심종수는 2024년 출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글쎄, 그러니까요. 지금 뭐 27개월의 삶을 학대받는 집안에서 살다가 간 심군이 있습니다. 예, 정말 무고한 아이였는데 사망했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집에는 아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사히 자랄 수 있을지가 너무 염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